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얘기 질문이 올라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초보자를 위한 공법 해가지고 초보자들에게 알기 쉬운 공법 얘기를 좀 찍고 있는데 눈높이가 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디가 초보자 수준인지 몰라서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했더니 한 분이 딱 질문을 했더라고요. 대지권 미등기에서 숨이 탁 막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대지안의 대지권 미등기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왜 생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해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요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유튜브에도 올리고 카페에도 올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해커스에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사람들한테 자세히 설명해서 올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지권 미등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지와 대지권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A가 요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을 때 요게 단독주택이나 단독상가 등이라면 여기 토지 등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건물에는 건물 등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 대지권이라는 게 아니라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요 건물을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지금 해놓고 요 위에 있는 건물을 지어서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요게 구분 등기가 돼요. 그리고 요 건물은 다시 집합 건물이 되는 거죠. 초보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연립주택 다세대 또는 상업지역에서 상가를 지어서 신축해서 분양하게 되면 분양이라는 건 나눠서 판단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1, 2, 3, 4, 5, 6으로 6개의 소유권 객체가 되면서 6명에게 나눠서 팔린다. 이게 분양이고, 그러면 등기가 될 때 이게 각각이 구분돼서 등기된다. 구분 등기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소유권이 집합되어 있다.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다든가 개수선, 대수선 한다든가 할 때 집합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등장을 하는 거죠.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합 건물을 서로 간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구분 등기가 되고,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토지 등기가 폐쇄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개의 건물에 땅에 대한 권리인 대지의 권리다. 이게 뭐다?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60평 땅에다가 빌라를 6개 줬다면 대지 지분이 똑같이 10평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10평씩 대지 지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지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게 이제 분양하는 게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령이 따로 나서 건분법이라는 게 따라 나오고, 건축물 분양법에 따라서 신탁회사 이걸 다 씌워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서 이 대지권이라는 게 등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요게 이제 준공이 났다면 시행사는 요 수분양자들 6명한테 구분 등기해서 등기를 넘겨주고, 그럼 이 건물은 이제 집합 건물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원래 이 시행사가 조그맣게 빌라를 짓는데 이 시행사가 이걸 짓다 보니까 토지에다가 어떻게 해요? 저당권 등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등을 거는 건데
저당권을 걸어놓고 시행사가 위에 건물을 다 짓는데 짓다 보니까 어떤 채권 관계가 좀 어떻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는 여기 시행사가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이런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자들이 여기서 돈을 배당받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 돈을 받아서 분양대금을 다 해서 은행도 갚고 하면 좋은데 분양이 안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일단 방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저당권이 이거에 대한 채권의 수가 들어가는 거죠. 야, 이거 돈 내놔. 그럼 이렇게 채권의 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가 나서 토지가 어떻게 해요? 삼자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삼자에게 넘어갔고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수분양자 A, B, C, D, E, F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해요? 상속이 나고 등기가 되지만 이 건물은 땅에 대한 대지권을 원래 있던 시행사가 갖고 있어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삼자한테 딱 넘어가니까 대지권이 미등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대지권 미등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왜? 땅은 남 거니까. 근데 이런 법정지상권의 문제도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중에 2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요 삼자한테 가서 싸바싸바해서 내 대지권 10평 넉넉하게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토지주인은 얘한테 대지권 10평 인정해줬고 50평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법정지상권 없다고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기만 잘라가지고 나머지 5명 것만 부신다. 이런 게 안 되니까. 결국은 그땐 지류로 가야 된다. 그 이후로 이런 게 경매 나오면 이런 거는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건물이 이제 준공이 났죠. 준공이 났는데 소유자한테 이걸 넘겨줬고 대지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투자자들이 여기 땅에다 저당권 걸어놓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정산을 하고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다 말소가 된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다 가압류한 게 말소되면 이제 넘겨주면 되는데 이미 시행자도 얘들한테 등기 넘겨줬으니까 토지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삼자 가압류 등이 들어왔던 건 다 말소가 돼 있고, 그러면 원래 시행자로 요 토지가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자가 이게 끝났다면 6명한테 불러서 대지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분양도 다 끝나니까 서로 믿거니하고 그냥 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대지권 미등기가 나온 건물들은 경매가 나올 때 어차피 이거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될 때 이거는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에 이걸 다 냈으니까 요 대지권에 대한 6개에 대한 10평씩은 이들에게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등기만 안 넘어갔지 이미 이들 거예요. 그럼 요걸 내가 낙찰받았다면 낙찰자는 요거에 대한 건물에 이전 등기하고 대지권은 시행자로 있는 거를 2번이라는 사람한테 이전 등기해서 대지권을,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나한테 받아야 되니까 등기 비용이 2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얘기, 사유, 원인 발생 사유, 요거 간단히 아주 약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대지권에 대한 얘기는 별도 강의가 또 구성되겠지만 일단 맛배기로 간략한 얘기를 찍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얘기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